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묻습니다. 어디에서 오셨나요? 한국이요. 한국어를 못 하시는군요. 그럼 해결될 때까지 여기 앉아 계실 겁니다. 현재 시드니 공항은 비상 상황에 직면해 봐 있습니다. 특정 집단의 아시아 관광객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공항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 정체불명의 아시아 방문객들이 호주 전역의 관광 산업을 뒤흔들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중국인들이 이들의 행동 양식을 모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짜는 불과 3초 만에 진품과 구별됩니다. 진짜들은 뭔가 특별한 유전적 특성, 즉 차별화된 DNA를 지닌 것 같습니다. 이제 공항 출입구에서부터 주요 관광지에 이르기까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고유의 판별법이 생겨났으며 항공사들은 이 특정 노선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실정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특별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중국인들은 그들을 필사적으로 흉내내려는 걸까요? 저는 최현수입니다. 저는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서 20년 동안 현장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 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뀌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오전 8시 15분 저는 서큘러 키 인근의 한 카페에서 플랫 화이트를 음미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오페라 하우스의 정형은 여전히 장엄했고 모든 것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고 화면에 표시된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등골에 서늘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발신자는 강민준 킹스포드 스미스 공항 운영부장이었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관리자가 이른 아침부터 직접 전화를 걸어온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최 기자님,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감지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공항으로 와주셔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강민준 부장은 비행기 엔진에 화재가 발생해도 흔들림 없이 침착함을 유지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토록 동요한다는 것은 분명 심상치 않은 일이 발생했음을 의미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혹시 테러라도? 제가 되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설명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호흡을 고르더니 믿기 어려운 말을 꺼냈습니다. 특정 국가의 관광객들이 우리 공항 시스템 전체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른 차원에서 온 사람들 같습니다. 커피잔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시스템을 바꾼다고요? 다른 차원에서 온 사람들?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는 동안 불안감은 점차 증폭되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백미러를 통해 저를 흘끗 보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기자님 맞으시죠? 공항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침부터 경찰차라니요. 강민준 부장은 사고가 아니라고 했었는데 공항 입구가 시야에 들어왔을 때 저는 형언할 수 없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20년 기자 경력이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뭔가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가 목격하게 될 현상이 단순한 기삿거리가 아니라 전 세계 관광산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뒤바꿀 혁명의 서막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공항에 도착한 후 약속 장소인 터미널 2층 카페로 올라갔습니다. 강민준 부장은 이미 도착해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진지하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최 기자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제 손을 꽉 잡으며 인사했고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은 긴장감을 고스란히 전달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목소리가 평소와 같지 않더군요. 강 부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공항에서 정말 기묘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의 관광객들이 우리 공항 시스템 자체를 혁신시키고 있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시스템을 바꾼다고요? 저는 의아함을 감추지 못하고 되물었습니다. 네, 심지어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까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우연한 현상이라고 치부했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아니, 그보다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문화적 현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그의 말을 곰곰이 되씹었습니다. 연간 4천만 명 이상의 승객이 이용하는 호주 최대 규모의 킹스포드 스미스 공항이 특정 국가의 관광객들 때문에 시스템을 변경하고 있다니 이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제가 지나치게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도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더군요. 특히 체크인 카운터와 보안 검색대 직원들이요. 심지어 청소 담당 직원들까지도 이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변화입니까? 강민준 부장은 잠시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분들은 마치 정예 군대처럼 움직입니다. 하지만 군대보다도 더 체계적이고 월등히 효율적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으며 실수나 지연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조직력에 두려움마저 느꼈습니다. 어느 나라 관광객들입니까? 그것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셔야 알 수 있을 겁니다. 내일 아침 7시에 오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때가 그들이 가장 확실하게 대규모로 도착하는 시간이거든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아침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자로서의 직업적인 호기심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강 부장의 표정과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진정성은 이것이 단순한 과장이 아님을 역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정말 기대되고 궁금해지네요. 최 기자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광 트렌드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뭔가 훨씬 더 광범위하고 큰 변화의 시작인 것 같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던 관광의 개념 자체를 뒤바꾸는 혁명과 같은 현상입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30분.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기자로서의 열정적인 호기심이 잠을 완전히 깨워주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강민준 부장이 말한 대로 이구 없이 정각, 터미널 1층 출발 게이트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조금 일찍 도착하여 주변을 관찰하며 평소 공항의 모습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새벽 시간대 킹스포드 스미스 공항은 늘 독특한 분위기를 자냅니다. 피로에 지쳐 비틀거리며 걷는 여행객들, 서둘러 게이트를 찾아 뛰어가는 비즈니스맨들,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족 여행객들까지 모든 승객들이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롱블랙을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아 이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공항 한쪽 구역에서 극도로 특이한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단체 관광객이겠거니 생각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누구 하나 흐트러짐 없이 완벽한 대열을 유지하며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와, 저게 뭐지? 저는 무의식적으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더 신기했던 점은 그들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확인한 결과 이는 실시간으로 일행의 위치를 공유하는 특수 애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마치 인공위성의 안내를 받는 것처럼 정확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각 개인의 화면에는 공항 지도와 함께 빨간 점들이 표시되어 있었고 이동 경로는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잠시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의 위치까지도 앱에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또 시작됐네요. 매번 봐도 정말 신기합니다. 돌아보니 퀀타스 항공 유니폼을 입은 여성 직원 한 명이 저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이지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런 광경을 목격하시나요? 저는 호기심을 숨기지 못하고 질문했습니다. 네, 거의 매일입니다. 저는 10년째 이 공항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볼 때마다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처음 봤을 때는 정말 충격적이었죠. 저분들은 어느 나라에서 오신 건가요? 제가 묻자 이지은 씨는 빙긋 웃었습니다. 직접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마도 정말 놀라실 거예요. 저를 따라오시겠어요? 제가 특별히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때 강민준 부장이 나타났습니다. 최 기자님, 오셨군요. 보셨습니까? 방금 막 봤습니다. 정말 경이롭네요. 저토록 조직적인 움직임은 처음 목격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체크인 카운터 쪽으로 이동해 보시죠. 이진 씨, 최 기자님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물론이죠. 사실 저도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놀라운 일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희는 이지은 씨와 함께 체크인 카운터가 위치한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더욱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다른 나라 관광객들이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우왕좌왕하며 혼란을 겪을 때 그들은 마치 미리 계획된 정교한 작전을 수행하는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각자 정해진 위치로 곧장 가서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꺼내 들고 줄을 서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그룹은 대략 30명 정도로 보였는데 리더로 추정되는 사람이 손짓 하나만으로 전체 그룹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모든 사람이 자신이 수행해야 할 임무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저런 완벽한 계획성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걸까요? 저는 감탄하며 중얼거려졌습니다. 혹시 이 사람들이 여행사 직원들인가요?
제가 질문하자 이지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모두 평범한 관광객들입니다. 놀라운 점은 거의 모든 한국인 관광객 그룹이 이러한 패턴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강민준 부장이 왜 그토록 당황했고 왜 이 현상을 저에게 알리고 싶어 했는지를요. 이것은 단순한 관광 트렌드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여행 문화의 등장이었습니다. 이지은 씨,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좀 더 상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요청했습니다. 이지은 씨는 잠시 주변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이 교대 시간이어서 잠시 쉴 수 있습니다. 직원 휴게실로 가시죠. 제가 지난 몇 년간 경험했던 경이로운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강 부장과 함께 이지은 씨를 따라 직원 전용 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휴게실은 아늑하고 조용했습니다. 이지은 씨가 커피를 내어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여기서 근무하면서 정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봤거든요. 나라마다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인들은 목소리가 크고, 일본인들은 예의가 바르고, 중국인들은 단체로 움직이고, 이 정도 수준으로만 인식했죠.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정말 특별한 그룹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목격했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미래에서 온 사람들 같았어요. 어떤 부분이 가장 놀라우셨습니까?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우선 시간을 정말 완벽하게 준수합니다. 다른 나라 관광객들은 체크인 마감 직전에 허둥지둥 뛰어오는 경우가 빈번한데 한국 분들은 항상 여유를 가지고 미리 와 계십니다. 그것도 정확히 2시간 전에요. 2시간 10분도 아니고 1시간 50분도 아닌 정확히 2시간 전입니다. 이지은 씨의 설명에 따르면 국제선 출발 2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는 것이 일반적인 권장사항이지만 대다수 승객들은 이 시간을 정확히 지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호주 현지 여행객들은 국내선처럼 생각하여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분들은 정말 놀랍습니다. 2시간 전은 기본이고 때로는 3시간 전에도 도착해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오시죠. 한 번은 제가 궁금해서 직접 여쭤봤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오시나요? 그랬더니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서류 준비가 완벽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여권, 비자, 보딩 패스는 물론이고 심지어 짐 무게까지 정확히 맞추어 오십니다. 다른 승객들은 짐을 대충 짐작하고 오는데 한국 분들은 집에서 미리 측정해서 오시더군요. 정확히 23kg에 맞춥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한국 분들이 초과 수화물 요금을 내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저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 역시 여행할 때 짐 무게 때문에 공항에서 당황하고 초과 요금으로 $200나 지불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크인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보통 승객 한 명당 3분에서 5분 정도 소요되는데 한국 분들은 1분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권 제시, 짐 올리기, 보딩 패스 받기까지 마치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처럼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이지은 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저희가 혹시 뭔가 실수한 것 아닌가 싶었거든요. 다른 승객들은 이것저것 질문하고 확인하는데 한국 분들은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으세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더군요. 어떤 것을 미리 알고 계신다는 겁니까? 게이트 번호, 탑승 시간, 심지어 공항 레이아웃까지입니다. 한 번은 한국인 승객분이 저보다 더 정확하게 게이트 변경 정보를 알고 계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공항 앱을 실시간으로 철저히 확인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좀 묘했는데 지금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녀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한국 분들을 담당할 때가 가장 스트레스가 없이 없습니다. 업무가 정말 수월해지거든요. 다른 승객들은 체크인하는 데만 5분에서 10분씩 걸리는데 한국인 단체 30명을 체크인하는데 20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승객들과 비교했을 때 또 어떤 두드러진 차이가 있나요? 이지은 씨는 잠시 숙고하더니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승객들은 대체로 개인주의적입니다. 각자 알아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실수도 잦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반면에 한국 분들은 그룹 단위로 움직이면서도 정말 조용하고 질서정연합니다. 조용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습니다. 주변의 다른 승객들이 불편함을 느낄까봐 항상 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 불평 불만을 표출하지 않으세요. 비행기가 지연되거나 문제가 발생해도 조용히 대기하십니다.
대신 그 시간을 활용해서 다른 일을 하시더군요. 이 부분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항공편에 문제가 생기면 승객들이 격렬하게 항의하거나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인들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기계 고장으로 체크인이 2시간 지연된 적이 있었는데 다른 승객들은 모두 화를 내고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관광객분들은 조용히 기다리시면서 오히려 저희 직원들을 격려해 주셨어요. 힘들겠다고 천천히 하셔도 된다고요. 심지어 한 분은 저희 직원들에게 나눠 먹으라며 한국 과자를 주고 가셨습니다. 이지은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고마웠습니다. 사실 저희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지은 씨와의 대화를 마치고 휴게실을 나오려는데 그녀가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멈춰 섰습니다. 아, 맞다. 최 기자님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실 겁니다. 그녀는 저희를 다시 체크인 카운터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카운터 뒤편 직원 전용 공간에 작은 서류함이 있었는데 거기서 한 장의 종이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어제 한 한국인 그룹이 실수로 두고 가셨습니다. 분실물 보관함에 넣을까 하다가 내용이 너무 신기해서 제가 잠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종이를 건네받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여행 일정표 같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것은 그 이상의 전략 문서와 같았습니다. A4 용지에 빼곡하게 기재된 내용들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1시간 단위로 치밀하게 세분화된 일정표에는 모든 장소에 대한 도착 시간과 출발 시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동 시간까지 분 단위로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오페라 하우스 도착, 9시 30분 가이드 투어, 10시 30분 하버 뷰 카페 휴식, 11시 출발, 11시 15분 하버 브리지 도착, 11시 30분 파일럿 룩아웃 입장, 12시 15분 점심 식사 더 록스 지역, 오후 2시 서큘러 키 출발, 2시 30분 본다이 비치 도착. 이런 식으로 모든 일정이 극도로 치밀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각 장소마다 예상 대기 시간과 혼잡도가 표시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평일 오전 오페라 하우스 투어, 대기 시간 평균 20분, 주말 오전 35분, 하버 브리지 파일럿 룩아웃 오후 2시 이후 관람객 감소, 대기 시간 10분 이내. 이런 정보들이 빈틈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하네요. 어떻게 이런 정보들을 모두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감탄하며 묻자 강 부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뒷장을 보십시오. 뒷장에는 더욱 상세하고 실용적인 정보들이 가득했습니다. 시드니 교통 시스템 지도와 함께 각 노선별 배차 간격, 예상 이동 시간이 기록되어 있었고 심지어 날씨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비 올 확률 30%, 우산 준비, 기온 20도, 가벼운 재킷 착용 권장, 자외선 지수 높음, 선크림 필수, 이런 세세한 메모들까지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비상 계획이었습니다. 플랜 B 오페라 하우스 투어, 매진시 하버 브리지, 파일럿 룩아웃으로 변경, 플랜 C 우천시 퀸 빅토리아 빌딩 쇼핑 일정을 앞당김, 플랜 D 본다이 비치 높은 파도 경보시 쿠지 비치로 변경, 모든 가능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각 플랜별 장단점과 예상 비용까지 산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여행을 이토록 체계적인 프로젝트로 접근하다니 저는 진심으로 경탄했습니다. 이지은 씨가 다른 종이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쇼핑 리스트입니다. 역시 한국 분들이 두고 가신 거죠? 이것도 정말 놀라울 겁니다. 쇼핑 리스트 역시 범상치 않았습니다. 브랜드별로 가격이 호주 탈레어와 한국 원화로 동시에 표시되어 있었고 각 매장의 위치와 영업시간까지 정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팀탐 오리지널 우럴스 $4 50센트, 이마트 6,000원, 가격 차이 1,000원, 마누카 꿀 MGO OB50 플러스 콜스 $35, 한국 백화점 7만원, 가격 차이 3만원, 어그 부츠 클래식 쇼 데이비드 존스 $220, 한국 정가 28만원, 가격 차이 3만원. 이런 식으로 모든 제품의 가격 비교가 철저하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환율 변동까지 고려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환율 1호주 달러당 8.90원 기준, 환율 상승 시 구매 연기 고려라는 메모까지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 정도면 정말 전문가 수준이네요. 강 부장도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준 것은 계획서 맨 아래쪽에 적힌 작은 메모였습니다. 현지 문화 존중하기, 사진 촬영 시 다른 관광객 배려, 큰 소리 내지 않기, 줄서기 질서 지키기, 팁 문화 없음주의, 해변에서 음주 금지, 원주민 문화 존중하기. 이 메모를 보는 순간
저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의 완벽한 계획은 단순히 효율성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타인에 대한 깊은 배려와 예의가 그 근간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획서를 확인하고 나서 저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이런 완벽한 준비성이 실제 여행 과정에서는 어떻게 구현될까요? 그때 강민준 부장이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최 기자님, 제스타 항공 승무원 중에 제 친구가 있습니다. 한국 노선을 자주 담당하는데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저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항에서의 모습도 놀라웠는데 기내에서는 또 어떤 모습일지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1시간 후 저는 제스타 승무원 휴게실에서 김채린 승무원을 만났습니다. 15년 경력의 베테랑 승무원인 그녀는 시드니 서울 노선을 주력으로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기자님, 강 부장님께 이야기 들었습니다. 한국 승객들에 대해 궁금하시다고요? 김채린 승무원의 첫 마디부터 남달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뭔가 특별한 만족감의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승무원들 사이에서 시드니 서울 노선은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모든 승무원이 이 노선을 담당하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연차가 높은 선배들도 이 노선을 선호하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업무가 정말 쉬워지거든요. 다른 노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마치 승객들이 저희의 일을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김채린 승무원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구체적인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탑승 과정부터 다릅니다. 보통 승객들은 기내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를 질문합니다. 좌석이 어디인지, 짐은 어디에 보관해야 하는지, 화장실은 어디인지 등등입니다. 하지만 한국 승객들은 조용히 들어와서 자신의 자리를 정확히 찾아갑니다. 묻는 법이 없습니다. 정말입니까? 저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짐 정리 방식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탑승하자마자 필요한 물품들만 신속하게 꺼내놓고 나머지 짐들은 곧바로 머리 위 짐칸에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다른 승객들처럼 이리저리 밀고 당기지도 않고 딱 맞게 뒀습니다. 마치 테트리스 게임을 하는 것처럼 완벽하게요. 김채린 승무원의 말을 들으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저 역시 여행할 때 기내에서 짐 때문에 고생했던 경험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착석 후에는 더욱 놀랍습니다. 비행기 출발을 대기하면서 안전벨트까지 미리 착용하고 앉아 계십니다. 저희가 굳이 안전벨트 착용 안내를 하지 않아도 이미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휴대폰도 미리 비행기 모드로 전원 호환에 더해 놓으십니다. 정말 체계적이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순간은 바로 기내식 시간입니다. 기내식이요? 네, 보통 기내식을 서빙할 때가 저희에게는 가장 분주하고 바쁜 시간입니다. 승객들마다 일일이 메뉴를 물어봐야 하거든요. 닭고기 드시겠어요? 쇠고기 드시겠어요? 채식 메뉴 원하세요? 이런 식으로요. 김채린 승무원은 잠시 멈추더니 정말 경이롭다는 표정으로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승객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내식 시간이 되기도 전에 이미 테이블 세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테이블을 내리고 냅킨을 준비하고 모든 것이 준비된 상태로 대기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더 놀라운 것은 메뉴 선택입니다. 저희가 묻기도 전에 이미 본인들이 원하는 메뉴를 정확히 정해서 알려주십니다. 아, 저는 닭고기로 주세요. 저는 쇠고기로 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저희는 그냥 해당 메뉴를 가져다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런 방식이라면 서비스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단축됩니까? 보통 150명의 승객에게 기내식을 서빙하는데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한국 노선은 40분이면 끝납니다. 정말 놀라운 차이입니다. 덕분에 저희도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다른 필요한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김채린 승무원은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 정리도 완벽합니다. 식사를 다 마친 후에는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서 트레이 위에 가지런히 정리해 놓으십니다. 저희가 수거하기 쉽도록 말이죠. 심지어 재활용품도 따로 분리해 놓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대단한 배려심이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따로 있습니다. 한국 승객들은 정말 예의가 바릅니다. 서비스를 요청할 때도 항상 정중하게 말씀하시고 감사 인사도 꼬박꼬박 하십니다.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는데 저희도 이제는 그 말을 알아들을 정도입니다. 김채린 승무원과의 대화를 마치고 저는 퀸 빅토리아 빌딩 큐브 비뷰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강 부장이 그곳의 매장 매니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귀띔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빅토리아 시대 건축물의 웅장함을 자랑하는 퀸 빅토리아 빌딩에 들어서자 정소미 매니저가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12년 동안 이곳에서 명품 매장을 관리해서 온 그녀는 다양한 국가의 고객들을 상대해 본 베테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 기자님, 강 부장님께 이야기 들었습니다. 한국 고객들의 쇼핑 방식에 대해 궁금하시다고요? 정소미 매니저의 표정에서 뭔가 특별한 자신감의 미소가 보였습니다. 마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매장에서 한국 고객들은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다른 나라 고객들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방식으로 쇼핑을 하시거든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제가 호기심에 가득 차 물었습니다. 우선 매장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모든 준비가 끝이 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객들은 매장에 와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가격을 문의하고 오랜 시간 고민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정소미 매니저는 매장 안쪽으로 저를 안내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한국 고객들은 이미 무엇을 살지 정확히 알고 오십니다.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곧바로 원하는 제품이 있는 곳으로 가서 정확한 모델명과 색상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 샤넬 클래식 플랫백 미디엄 사이즈 블랙 캐비어 골드 체인 주세요. 이런 식입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저 역시 명품 매장에 갈 때면 이것저것 구경하며 고민하는데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한국 고객들은 집에서 이미 모든 조사를 완료하고 오십니다. 인터넷으로 제품 정보를 확인하고 가격도 비교하며 심지어 매장 내 제품 위치까지 파악하고 오시더군요. 한 번은 한국 고객님이 저보다 신상품 입고 날짜를 더 정확히 알고 계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소미 매니저가 보여준 한 고객의 메모를 보고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의 동일 제품 가격이 호주 달러와 원화로 모두 환산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각 도시별 가격 차이는 물론이고 세금 환급률까지 계산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환율 변동까지 고려하여 최적의 구매 시점을 정해 오십니다. 정말 전문가 수준이네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고객이 저희 직원보다 제품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편합니다.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정소미 매니저는 잠시 멈추더니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정말 독특한 방식으로 쇼핑을 하십니다.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보면서요. 실시간 방송이요? 네. 한국에서는 쇼핑 관련 라이브 방송이 큰 인기라고 하더군요. 한국 고객들이 매장에 와서 휴대폰으로 방송을 켜놓고 쇼핑을 합니다.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제품에 대한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쇼핑을 하면서 동시에 방송을 진행한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 저희 매장이 한국에 널리 알려지기도 하고 다른 한국 고객들이 미리 정보를 얻고 올 수 있거든요. 일종의 무료 마케팅이 되는 셈이죠. 매장 운영에도 변화가 있었습니까? 크게 바뀌었습니다. 한국 고객들이 자주 찾는 제품들의 재고 관리에 더 집중하게 되었고 직원들도 한국어로 된 제품 정보를 숙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매장에서는 한국어 가능 직원을 따로 채용했습니다. 정소미 매니저와의 만남을 마치고 저는 달링 하버로 향했습니다. 시드니의 대표적인 워터프론트 지역인 이곳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할 수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달링 하버의 한 카페 테라스에 앉아 있는데 정말 특이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름다운 하버 뷰를 배경으로 노트북을 펼쳐놓고 열심히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아시아 관광객들이 여럿 보였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여행 사진을 정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니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저는 중얼거리며 그들을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성은 플랫 화이트를 마시면서 노트북 화면 속 동료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드니의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업무 미팅을 진행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분기 마케팅 전략은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완벽한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의 남성은 태블릿으로 문서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작업을 정말 자연스럽고 능숙하게 해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한참 동안 관찰하고 있을 때 노트북으로 일하던 여성이 저희의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기자님이신가요? 뭔가 관찰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네, 맞습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서 일하는 기자입니다. 혹시 인터뷰가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잠시만요.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녀는 화면 속 동료들에게 회의 종료를 알리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저는 윤서연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온 마케팅 매니저예요. 지금 일을 하고 계셨던 건가요? 휴가 중이 아니십니까? 네, 저희는 이것을 워케이션, work such as vacation 이라고 부릅니다. 일하면서 동시에 여행을 즐기는 거죠. 워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일과 휴가를 결합한다는 발상 자체가 저에게는 매우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건가요? 휴가 중에 일을 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윤소연 씨는 웃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시차를 활용하는 거예요. 한국과 시드니는 1시간 차이밖에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전 시간에는 한국 팀과 업무를 처리하고 오후에는 시드니 관광을 만끽하는 거죠. 사실 시드니는 워케이션을 하기에 완벽한 도시입니다. 정말 영리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차를 이용하여 양쪽 시간을 모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뭐라고 하지 않나요? 오히려 좋아합니다. 7시간 이내로 업무 처리가 가능하니까 프로젝트 진행 속도가 더 빨라지거든요. 그리고 저 역시 여행을 즐기면서 일할 수 있으니 스트레스가 훨씬 적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더 잘 떠오르고요. 윤소연 씨의 테이블 위에는 흥미로운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행 가이드북과 업무용 노트가 나란히 서 있었고 시드니 관광지도 옆에는 회의 일정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일정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는 업무 시간, 오후에는 관광 시간으로 명확히 나눕니다. 한국이 일하는 시간대에 맞춰 업무를 처리하면 오후에는 자유롭게 시드니를 즐길 수 있거든요. 게다가 관광지는 오후가 되면 비교적 덜 붐비기도 하고요.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시차와 관광지의 혼잡도까지 고려하여 일정을 계획하다니요. 옆 테이블에서 태블릿으로 일하던 남성도 대화에 합류했습니다. 저는 오지호라고 합니다. 스타트업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도 여행 중에 일이 가능한가요? 요즘은 클라우드 시스템이 잘 발달해서 어디서든 일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만 연결되면 되니까요. 심지어 본다이 비치에서도 코딩을 합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일하면 집중도 더 잘 되더군요. 오지호 씨는 휴대용 와이파이 장비까지 가지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시드니 카페에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할 때를 대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호주 사람들이 저희를 신기하게 봅니다. 왜 휴가 때 일을 하느냐고요. 하지만 이게 바로 저희의 방식입니다. 일과 삶의 경계를 새롭게 정의하는 거죠. 경직된 사무실 환경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일하면서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기존의 일과 휴가의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 둘을 조화롭게 결합하는 새로운 방식을 창조해낸 것이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한국인이 저희 대화에 관심을 보이며 다가왔습니다. 자신을 인플루언서라고 소개한 이만을 씨였습니다. 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합니다. 여행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제작해서 올리거든요. 이만을 씨의 장비를 보고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전문가 수준의 카메라와 조명 장비, 그리고 편집용 노트북까지 모든 것이 휴대용으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버 브리지를 배경으로 음식을 촬영하고 바로 편집해서 실시간으로 업로드합니다. 한국 시청자들이 시드니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지금도 10만 명의 시청자들이 제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전혀요. 오히려 즐겁습니다. 여행하면서 동시에 일도 하고 시청자들과 소통도 할 수 있으니 일석삼조입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추천해주는 장소들도 가보고요. 일종의 크라우드 소싱 여행이죠.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단순히 여행을 즐기는 것을 넘어 여행과 일을 완벽하게 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윤서연 씨가 답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리모트 워크가 활성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여행지에서도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효율성을 정말 중시합니다. 휴가와 일을 따로 하면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을 결합해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카페를 떠나면서 저는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혁신이었습니다. 시간을 완벽하게 활용하면서도 삶의 질을 높이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개별적인 변화들이 과연 공항 시스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저는 다시 킹스포드 스미스 공항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번에는 강민준 부장이 특별한 장소로 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바로 공항 관제실이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한동훈이라는 베테랑 관제실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20년 동안 공항 운영을 담당해온 그는 승객 동선 분석의 권위자였습니다. 최 기자님, 정말 흥미로운 데이터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저희 공항에 경이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관제실에 들어서자 수많은 모니터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각 화면에는 공항 곳곳에 실시간 영상이 비치고 있었고 승객들의 움직임이 한눈에 파악되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미로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3개월 전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한동훈 책임자가 한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일반적인 공항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승객들이 이리저리 무작위로 움직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는 사람들, 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여행객들까지 평범한 공항의 일상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승객들이 비효율적으로 움직입니다. 같은 곳을 여러 번 왕복하고 불필요한 동선이 많죠. 평균적으로 체크인부터 게이트까지 2.55km를 걷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근 영상입니다. 한동훈 책임자가 다른 화면을 켰습니다. 놀랍게도 같은 공간인데도 완전히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특정 그룹의 승객들은 마치 물이 흐르듯 자연스러우면서도 극도로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보안 검색대, 면세점까지 모든 동선이 최적화되어 보였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차이가 어떻게 가능한 거죠? 처음에는 저희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석해보니 한국 승객들은 출국 전에 공항 레이아웃을 미리 연구하고 오더군요. 최적의 동선을 계산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들의 평균 이동 거리는 1.1km입니다. 절반 이상 줄인 것이죠. 한동훈 책임자는 태블릿을 꺼내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승객 이동 패턴 분석 결과입니다. 일반 승객들의 평균 체류 시간과 한국 승객들의 체류 시간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를 보고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체크인부터 게이트 도착까지 걸리는 시간이 일반 승객들은 평균 2시간 30분인데 한국 승객들은 1시간 30분이었습니다. 정확히 1시간 차이가 났습니다. 거의 40%나 단축됐네요. 맞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보안 검색대 통과 시간입니다. 일반 승객들은 평균 25분 정도 소요되는데 한국 승객들은 10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차이가 날 수 있죠? 미리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오십니다. 액체류는 별도 봉지에 담아오고 노트북이나 태블릿도 쉽게 꺼낼 수 있도록 정리해 옵니다. 벨트나 신발도 빨리 벗을 수 있는 것으로 준비하고요. 심지어 주머니에 있는 동전이나 열쇠까지도 미리 빼서 가방에 넣어 오십니다. 한동훈 책임자의 설명을 들으니 정말 체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절차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효율성이 다른 승객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동훈 책임자가 또 다른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승객들의 동선을 분석해서 저희가 공항시설 배치를 일부 조정했습니다. 안내판 위치를 변경하고 대기 공간을 재배치했죠. 그 결과 전체 승객들의 이동 효율성이 15% 향상되었습니다. 정말 경이로운 이야기였습니다. 한 그룹의 효율적인 행동이 전체 시스템의 개선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인 관광객들은 공항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실시간 혼잡도를 체크하고 보안 검색대 대기 시간까지 계산해서 움직이거든요. 심지어 화장실 위치와 사용 가능 여부까지 체크하나요? 네, 저희 공항 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승객들은 이 기능을 잘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승객들은 이런 기능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사용하더군요. 덕분에 저희도 앱을 더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한동훈 책임자는 계속해서 흥미로운 데이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수화물을 찾는 시간도 다른 나라 승객들보다 빠릅니다. 미리 수화물 벨트 위치를 확인하고 가장 효율적인 자리에서 대기하거든요. 벨트가 돌기 시작하는 지점에서 약간 뒤쪽, 정확히 3m 지점이 최적의 위치라는 것까지 계산해서요. 모든 것을 미리 계산하고 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국 승객들의 패턴을 정밀하게 연구하여 다른 승객들에게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수화물 벨트 주변에 최적 대기 위치를 표시했더니 전체적인 수화물 찾기 시간이 20% 단축되었습니다. 한동훈 책임자가 마지막으로 보여준 것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공항 만족도 조사 결과였을 듯 코에 먹혔는데 한국 승객들의 공항 서비스 만족도가 9.3%를 였습니다. 다른 나라 승객들의 평균이 78%인 것을 감안하면 정말 높은 수치였습니다.
만족도가 높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예상 범위 안에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했으니까 예상치 못한 상황이 거의 없는 거죠. 반면에 다른 승객들은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복잡한 절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논리적인 분석이었습니다. 완벽한 준비성이 높은 만족도로 이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오히려 한국 승객들의 동선을 연구합니다. 그분들의 효율적인 움직임을 분석하여 공항 운영에 참고하고 있거든요. 일종의 리빙랩이 된 셈이죠. 덕분에 공항 전체의 운영 효율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더 빠르고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죠. 한국 승객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관제실을 나서면서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개인의 작은 변화가 시스템 전체의 혁신으로 이어지는 경이로운 과정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광 트렌드가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문화적 변혁의 시작이었습니다. 관제실에서 나온 후 저는 공항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처음 왔을 때는 보지 못했던 변화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한동훈 책임자가 말한 시스템 개선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터미널을 걸어가면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안내판이었습니다. 곳곳에 한글로 된 안내문이 추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번역만 해놓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화물을 찾는 곳, 환전소, 면세점 위치 같은 기본적인 안내는 물론이고 공항 와이파이 연결 방법, 시내 교통편 안내까지 정말 세세한 정보들이 한글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58 카드 충전소나 시드니 시내까지 가장 빠른 방법 같은 실용적인 정보들도 있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근처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한글 안내판이 언제 생긴 건가요? 몇 달 전부터 하나씩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승객들이 늘어나면서 필요성을 절감했거든요. 처음에는 구글 번역을 사용했었는데 한국 승객분들이 더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수정해 주셨습니다. 그 직원은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한국어를 몰라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요즘은 간단한 한국어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왜 한국어를 배우게 되셨습니까? 한국 승객들이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한국어로 인사하면 정말 기뻐하시면서 더 친근하게 대해주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수고하셨어요. 좋은 여행 되세요. 같은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서로 다가가려는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면세점 구역으로 이동하면서 또 다른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매장 배치가 이전과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동선이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되어 있었고 대기 공간도 넓어져 있었습니다. 한 면세점 직원에게 물어보니 정말 흥미로운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고객들의 쇼핑 패턴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매장 레이아웃을 바꿨습니다. 어떤 제품들을 주로 찾는지, 어떤 동선으로 움직이는지 파악해서 더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개선했거든요. 다른 고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정말 좋습니다. 한국 고객들을 위해 개선한 것인데 다른 나라 고객들도 쇼핑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더군요. 특히 팀탐, 마누카꿀, 양모 제품 같은 호주 특산품 코너를 입구 쪽에 효율적으로 배치했더니 매출도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항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휴식 공간에는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콘센트가 증가했고 무료 와이파이 속도도 빨라져 있었습니다. 모든 변화가 효율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보안 검색대 근처에서 만난 보안 요원 마이클은 더욱 구체적인 변화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 승객들 덕분에 저의 업무가 정말 수월해졌습니다. 보안 검색 절차를 미리 숙지하고 오셔서 대기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어떤 점이 가장 달라졌나요? 예전에는 승객들에게 일일이 설명해야 했습니다. 노트북 꺼내세요. 액체류 따로 빼세요. 벨트 풀어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한국 승객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오셔서 저희가 말하기도 전에 준비를 끝마치십니다. 심지어 다른 승객들이 헤매고 있을 때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마이클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한국 승객들을 보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 관찰하고 따라하더군요. 덕분에 전체적인 보안 검색 시간이 30%나 단축되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효율적인 방식이 다른 승객들에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안 검색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한국 승객들이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신 거죠. 저희는 이제 한국 승객들을 워킹 매뉴얼 A라고 부릅니다. 공항에서의 마지막 관찰을 마치고 시드니 시내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지난 며칠간의 경험들을 차분히 정리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시드니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하이드 파크 벤치에 앉아서 저는 더 깊이 사색했습니다. 이런 특성들이 어디서 기원한 것일까? 왜 한국인들은 이렇게 여행할까? 문득 몇 년 전 서울을 취재하러 갔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서울 지하철역에서 보았던 완벽한 질서, 회사원들의 치밀한 시간 관리, 학생들의 철저한 준비성까지. 그때는 단순히 한국 사회의 특성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이런 문화적 DNA가 여행에서도 고스란히 발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이제야 이해가 돼.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여행은 하나의 완수해야 할 프로젝트였습니다.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할 임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실행하며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결코 차갑거나 기계적이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바탕에는 여행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한된 시간과 예산 내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 간절함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세인트 메리 대성당 앞을 걸으면서 저는 또 다른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이러한 여행 방식이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을 넘어 주변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지은, 김채린, 정소미, 한동훈, 그리고 오늘 만난 수많은 공항 직원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인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동이 시드니의 관광 인프라를 자발적으로 개선시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순환 구조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의 완벽한 준비성과 효율성이 서비스 제공자들의 업무를 수월하게 만들고 그 결과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되며 이는 다시 모든 이용객들의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지는 이상적인 선순환 구조였습니다. 로열 보타닉 가든을 지나면서 저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췄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광 문화의 변화화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의 제시였습니다. 한국인들은 관광객은 이래야 한다는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철저한 준비성, 최적의 효율성, 그리고 타인에 대한 깊은 배려심을 갖춘 모범적인 관광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기준은 점차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보안 요원이 말했듯이 다른 나라 승객들도 한국인들을 관찰하고 배우기 시작했으며 공항 직원들도 한국인들의 방식을 연구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오페라 하우스가 바라보이는 벤치에 앉아서 저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얻은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정리했습니다. 바로 문화의 힘이었습니다. 한 민족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이 국경을 초월하여 다른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방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여행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경이로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들의 방식을 배우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문화 전파 방식이구나. 저는 확신했습니다. 강압이나 선전이 아니라 좋은 본보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 교류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저는 시드니 모닝 헤럴드 본사 편집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심층 취재를 정리한 자료들이 테이블 위에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이지은 씨가 보여준 여행 계획서, 김채린 승무원의 생생한 증언, 정소미 매니저가 제공한 쇼핑 데이터, 한동훈 책임자의 공항 분석 자료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스토리라인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편집장인 맥킨토시가 회의실에 들어오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저널리스트인 그는 좋은 이야기에 대한 직관이 뛰어나기로 유명했습니다. 초회 기자, 정말 흥미로운 제보를 받았다고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군요.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며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요성을 편집진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편집장님, 동료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관광 트렌드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문화적 혁신의 현장입니다. 회의실에 있던 기자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문화부 기자 윌리엄스, 경제부의 리처드슨, 그리고 사회부의 톰슨까지 모두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킹스포드 스미스 공항에서 시작된 이 취재는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처음에는 특이한 관광객들에 대한 가벼운 기사 정도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전체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현상입니다. 저는 첫 번째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을 게시했습니다. 공항에서 촬영한 사진들과 이지은 씨의 증언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의 완벽한 조직력을 보십시오. 이들은 여행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접근합니다. 모든 것을 사전에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실행하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려고 노력합니다. 윌리엄스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특별한 일인가요? 철저하게 여행하는 관광객들은 어느 나라에나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김채린 승무원의 증언 자료를 꺼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철저한 여행객들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의 문화적 현상입니다. 제디스타 승무원의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저는 김채린 승무원이 들려준 기내에서의 놀라운 효율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미리 준비된 테이블 세팅, 사전에 선택된 메뉴, 완벽한 짐 정리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일관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패턴이 개인적 특성이라면 편차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 관광객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문화적 특성입니다. 리처드슨 기자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경제적 영향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측정 가능한 변화가 있습니까?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저는 정소미 매니저의 자료를 펼쳤습니다. 퀸 빅토리아 빌딩 매장에서의 변화를 보십시오. 한국 고객들의 반품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충동 구매를 하지 않고 모든 구매가 신중한 계획에 기반을 두고 있거든요. 그것이 매장 운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재고 관리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예측 가능한 소비 패턴 덕분에 더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다른 고객들에게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고객들을 위해 개선한 시스템이 모든 고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톰슨 기자가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회적 파급 효과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한동훈 책임자의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공항 운영 효율성이 15% 개선되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의 동선을 분석해서 시설을 재배치했더니 모든 승객들이 혜택을 받게 된 것이죠.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직원들의 인식 변화가 더 중요합니다. 한국 관광객들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기준을 학습하고 있거든요. 저는 공항 직원들의 증언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이지은 씨의 감사 인사, 김채린 승무원의 업무 효율성 향상, 마이클 보안 요원의 보안 검색 시간 단축까지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편집장이 깊은 관심을 표했습니다. 최 기자,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한 관광 문화화 변화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군요. 정확합니다. 편집장님.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모든 변화가 강요나 압박 없이 지극히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워케이션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일과 여행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시차를 활용한 효율적인 시간 관리까지. 이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여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배우고 싶어 하고요. 윌리엄스 기자가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완벽주의적 접근 방식이 여행의 진정한 즐거움을 해칠 수도 있지 않나요? 너무 계획적이면 자발성이나 우연한 발견의 기쁨을 놓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나본 한국 관광객들은 결코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왜일까요?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으니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적습니다. 그래서 더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것이죠. 효율성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역설적인 효과인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의 계획서를 보면 자유시간도 충분히 배정되어 있습니다. 우연한 발견을 위한 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더군요. 편집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이 이야기가 우리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편집장님, 이 스토리는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문화의 힘입니다. 한 민족의 고유한 특성이 국경을 넘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변화의 방식입니다. 강압이나 선전이 아니라 좋은 본보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개선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효율성과 배려가 상충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편집장이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최 기자, 당신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관광 트렌드 이야기가 아니군요. 이것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탄생을 기록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더욱 발전할지도 정말 궁금합니다. 편집장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스토리를 특집으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최 기자, 후속 취재도 계획해 보십시오. 이러한 변화가 멜버른이나 브리즈번 같은 다른 도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궁금하군요. 회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깊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취재가 의미 있는 스토리로 발전한 것이었습니다. 편집 회의를 마치고 제 자리로 돌아왔을 때 저는 정말 충만한 기분이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기사 작성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숙고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저는 지난 며칠간의 경험들을 하나씩 되살려 보았습니다. 처음 공항에서 목격한 그 경이로운 광경, 이지은 씨의 진솔한 증언, 김채린 승무원의 감동적인 이야기, 정소미 매니저의 구체적인 데이터, 그리고 워케이션을 실천하는 사람들과의 만남까지 기사를 작성하던 중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런 변화가 시드니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걸까? 다른 호주 도시에서는 과연 어떨까요? 책상 한켠의 달력을 보니 다음 주에 멜버른 출장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활용해 멜버른 공항도 한번 들러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계획도 머릿속에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편집장과 상의해서 한국을 직접 방문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여행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문화적 뿌리를 직접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기사 작성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제목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시드니를 바꾸는 조용한 혁명, 새로운 여행 문화의 탄생. 마지막 문단을 쓰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 여행 문화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인지도 모르겠다고요. 창밖을 바라보니 시드니의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이 기사가 발행되면 많은 독자들이 읽게 될 텐데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한 기사를 넘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효율성과 배려가 함께 갈 수 있다는 것, 개인의 작은 변화가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서 더 아름다운 결과를 창조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컴퓨터를 끄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이미 다음 취재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 경이로운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으니까요. 지금까지 시드니의 일상과 시스템을 조용하지만 혁명적으로 변화시킨 한국인들의 놀라운 이야기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효율성과 타인에 대한 깊은 배려가 전체 시스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혁신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놀라운 현상을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하여 한국 문화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을 나누어 주시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코리아 원더풀은 다음에도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